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사일 근무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7일 경제뉴스 참소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1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릴 차례이고 6회 방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해 들어서면서부터 주사일 근무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까지 특별 소식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SBS 라디오 김영철의 파워 FM에 지난 11일 SBS 장선희 기자가 화제의 시사 상식 코너에 출연, 주사일 근무제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특별 코너로 주사일 근무제가 집중적으로 소개되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이 주사일 근무제를 언급하고 있으니 그 인기가 반영된 듯합니다. 장선희 기자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에 주사일 근무제에 대해서 언급했던 주 6일 근무제에서 5일로 넘어오는데 10여 년이 걸렸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현재가 주사일 근무제의 시작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그맨 출신 방송인 김영철 DJ는 장선희 기자에게 주사일 근무제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장 기자는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83.6%가 찬성이지만 임금 삭감 가능성, 업무 강도 상승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도 분명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주사일 근무제를 찬성했지만 임금 삭감이라는 단서를 달았을 때는 도리어 64%가 반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주사일 근무제를 잘 도입하기 위해서는 임금제 또한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주사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리라 예상합니다.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는 꽤 오랜 시간 주사일 근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김영철 DJ는 근무 시간과 생산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졌고 이에 대해 장 기자는 아이슬란드의 예를 들어 답변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가 주사일 근무제를 시도했고 그 결과 생산성은 높아졌고 특히 삶의 만족감이 상승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재팬이 주사일 근무제 실험을 통해 40%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뒀다는 예를 들며 주사일 일한다고 하여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쯤 되면 라디오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에게 당연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일하는 시간이 줄었는데 왜 생산성이 높아졌냐는 거였죠. 이에 대해 장 기자는 참으로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었는데요. 사무실에서의 8시간 근무 시간의 내용을 조사한 기관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야기인 즉슨 답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다고 계속 집중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바우처 클라우드닷컴 조사에 따르면 8시간 근무 시간 동안 1시간 반은 이메일을 쓰고 온라인 뉴스 서핑하는데 2시간 하여 실제 근무에 집중하는 시간은 2시 23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근무 집중도에 따라 성과가 나는 것이지 근무 시간이 길다고 성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결과였습니다. 이날 김영철의 파워 FM은 라디오를 듣는 시청자들에게는 주사일 근무제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들려주는 값진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 주사일 근무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잘 전달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대선에서 주사일 근무제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선대위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후보 자신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갔는데요.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계보를 잇는 정의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심 후보는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양대 노총 중의 하나인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정책 간담회를 가지며 주사일 근무제 토론회를 갖는 등 심도 깊은 대선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돌연 13일 일정 중단과 함께 숙고에 들어간 것입니다. 양당 체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제3지대로 알려졌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했고 이 와중에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보다 못한 지지율이 나왔다는 소식 등으로 정의당의 존재감이 줄어든 것에 대한 반성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정당 득표율 8.97% 달성하며 우리나라 제3정당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랬던 정의당이 해를 거듭하며 거대 양당 틈에서 존재감이 줄어들었고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약진을 기대했으나 5% 이내 지지율을 받으며 존재감 없는 투명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7일 경제뉴스가 바라본 정의당은 주사일 근무제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며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 행보를 해왔는데요. 이러하듯 선대위가 해체되고 심 후보가 칩거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번 대선은 5일 근무제의 비효율성과 경쟁 시스템의 부작용을 세상에 알리고 새롭게 주사일 근무제가 시작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어야 할 텐데 제1공약으로 주사일 근무제를 내세웠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일정 중단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부디 조직을 재정비하여 주사일 근무제 공약과 함께 달려나가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리오프닝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보통 7일 경제뉴스 세 번째 소식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주에는 일본 기업 파나소닉의 주 4일 근무제 도전을 알려드렸죠. 오늘은 국내 기업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주 4일 근무제 도전 기업들은 대기업 집단이 많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아이디아림비전은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14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인 아이디아림비전은 올해부터 주 4일 근무제를 전격 도입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 4일 근무제는 다른 곳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근무하고 금요일을 쉬는 단계적 4일 근무제인 것인데요. 대신 연차 소진, 격주 근무, 급여 삭감 등의 다른 제한이 없는 완전 4일 근무제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주 4일 근무제를 선택하게 된 것 같은데요. 보통 대기업들은 주 4일 근무제를 하는 대신 급여를 차감한다던가 또는 평일 추가 근무 없는 완전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했는데요. 아이디아림비전은 약간의 절충식 4일 근무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제 하면 가장 먼저 반감으로 떠오르는 임금 삭감이라는 부분을 평일 추가 근무로 메꿔서 기존 급여 수준을 유지하되 금요일 하루를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에만 오래 앉아있다고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지 않으면 선뜻 시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중소기업으로서 주 4일 근무제를 전격 시도한 이 회사에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중소기업 아이디아림비전의 주 4일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일 경제뉴스 2022년 이민년 1월 둘째 주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는 힘이 됩니다.